이제 이번 시간에는 장을 바꾸어서 우리가 실제 어떤 인사 조직 분야의 어떤 실무적 차원 또 다른 차원인 교육 훈련 파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 계속 생물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또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우수한 인력을 뽑았다 하더라도 선발을 했다 하더라도 선발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항상 시대에 맞게끔 또 어떤 새로운 어떤 변화에 어떤 적응하거나 주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떤 구성원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근데 이거는 뭐 놓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래서 실제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마 회사에 가게 되면은 내부에서 형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여러분도 노출이 되어집니다. 또 거기서 실제로 수행을 해 나가야 되죠. 이거는 뭐 기업이 살아나가기 위해서 또 보다 어떤 뭐 좀 더 앞서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코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인적 자원을 어떻게 잘 육성을 시킬 것이냐, 또 교육 훈련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주도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 만들 것인가, 이제 이런 데에 핵심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교육 훈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을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 훈련 파트니까 이제 회사에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좀 좋은 검언들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종업원이 다른 회사로 떠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훈련시키되 그렇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도록 잘 대하라. 그러니까 훈련은 충분히 시켜서 아주 스킬은 굉장히 높여주되 회사로 다른 회사로 떠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게끔 인간적으로 잘해주라. 이런 거 참 좋은 거문이죠. 훈련을 잘 받고 정말 다른 회사 탐나는 인재가 되면 어떻습니까? 막 가고 싶겠죠. 대우 잘해준다고. 그때 참 가버리고 난 다음에 훈련시킨 것이 좀 아쉽잖아. 그래서 이런 거 참 좋은 거문이고, 그 다음에 만약 여러분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꿈을 더 꾸게 하고 더 많이 배우게 하고 더 많이 행동하게 한다면 그런 여러분은 리더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보다 더 큰 꿈을 꾸게 하고 더 배우고 싶게 하고 더 행동하게 움직일 수 있다면 사람을, 그런 사람이 진정한 리더다. 여러분, 이 학습이라든지 교육은 영원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러분이 하는 학습, 이런 학교에서 하는 학습의 여러 가지 여러분의 자세나 태도들이 회사에 가서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또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인생은 평생 교육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회사에서 교육 체계나 교육 훈련이 잘 되어 있는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정말 나로 하여금 내 잠재 능력을 훨씬 더 창의적으로 개발하게 하고 또 업무 성과도 계속 나게 함으로써 뭡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자존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교육 훈련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적 자원을 향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고, 또 인적 자원에 대한 교육 훈련이 또 기업의 어떤 존속 발전에도 결정적이다. 이제 이런 기본 전제를 가지고 한번 교육 훈련을 어떻게 할 거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좋은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 아마존 회사 아시죠? 그죠? 아마존 회사에서 최근에 선언한 내용이 뭡니까? 물류 기본적으로 유통인데 물류 배송 단순 반복 업무는 모두가 로봇이 맡는다. 기본 1차적인 목표가 30% 이상은 이제 AI 혹은 로봇이 한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30%라고 하면 직원이 10만 명이면 3만 명이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아주 큰 엄청난 선언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런 시대, 앞으로 정말 더 정교한 로봇, AI가 가미된 로봇이 기본 인간이 하던 직무를 대신하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AI 시대에 직무를 재교육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뭐 큰 선언을 하고 실제로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전직할 수 있게끔 이게 대로 나오지만 다른 산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끔 지원하겠다. 교육훈련 재교육을 시켜주겠다. 왜? 지금 기존 업무에 사람이 하던 직무의 대부분은 로봇에게 대체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직무를 새로운 직무를 찾아서 또는 이 직무 전환에 어울리게끔 자기 직무를 수행하게끔 새로운 기술을 배우든가 혹은 다른 회사로 전직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이고 또 앞서 나가는 회사니까 당연히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시대의 변화를 수령하면서 구성원들로 하여금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교육, 교육훈련을 시켜주겠다. 전직에 필요한 사람은 전직에 필요한 내용을 컨텐츠를 제공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죠.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오늘날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모델이 된다고 보고요. 자, 그러면 교육훈련 또 교육개발 한번 볼까요? 자, 이 교육은 뭐냐? 우리 기업에서 보통 이제 교육, 뭐 학교 교육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이 기업에서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개인이 앞으로 수행하게 될 직무를 준비시키는 것과 관련된 학습이다. 그래서 이제 일과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학습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가까운 미래의 직무를 담당할 개인을 준비시킨다는 거고요. 그 다음 트레이닝이라고 해 또. 교육 훈련이라고 하는 트레이닝. 요거는 뭐냐니까 현재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학습이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현 직무에서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은 그냥 교육이라 하지 않고 트레이닝이라고 그래. 훈련. 그다음에 학습. 자, 요거는 뭐다? 개인이나 팀 또는 조직을 조직 개발을 위해서 요거 조금 이따 볼게요. 다음 시간에. 개인이나 팀 또는 조직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얻는 경험을 이용하는 것을 갖다가 학습한다. 러닝이라고 그래요. 러닝. 비교적 영속적인 행동 변화를 실현하고요. 학습을 실제 가업 현장에서 전이하려는 관심을 가질 때 달성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배우고 한 내용을 어떻게 현 직무에다가 적용시킬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질 때 이제 비교적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게 학습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 development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뭐냐? 현재 또는 미래의 성공적인 직무 수행 요건에 대한 학습을 통한 개인의 성장을 이제 자기 개발, self development다. 현재 혹은 미래에 보다 어떤 업무를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 내가 어떤 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고자 성장을 위한 자기 로드맵을 이제 짜는 걸 갖다가 개발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게 이제 개발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개발하고 나면 현장의 직무라기보다는 좀 더 큰 의미, 일반적인 의미에서 자신의 어떤 어, 자신의 성장, 자신의 잠재력을 갖다 더 자기의 캐파를 더 크게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개발이다. 그래서 조금 개념을 달리 하는데 교육 훈련과 관련돼서 어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개념들이에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회사의 기업 교육 또 교육 훈련 파트에서 많이 등장되어지는 단어들입니다. 이제 요걸 조금 개념을 알고 좀 적용을 하면 좋겠죠. 자, 요거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봤는데 이제 교육, 훈련, 학습, 개발 이제 이렇게 아까 평면적으로 개념을 봤는데 요걸 이제 조금 관계도를 딱 그리보면 이렇게 딱 정의하면 좋아요. 보세요. 교육, 훈련, 학습을 통해서 성과를 내죠. 교육을 받든지 훈련을 받든지 학습을 하게 되면 성과가 나오겠지. 이 성과에 근거해서 뭡니까? 자기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개발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에서 정의한 내용을
요런 구도로 가지고 보면 이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앞에서 정의한 대로 어떻습니까? 지능의 각성과 형식적, 비형식적인 잠재 능력을 개발한다. 그래서 직접적이고 지속적이다. 지속적으로 지식, 능력, 성격, 문화적인 열망,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교육이다 하는 거고요. 훈련은 직무와 관련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래서 바로 단기적인 행동의 체계적인 변화, 현장 직무를 중심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이라는 것은 뭡니까? 경험과 실습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인데 비교적 영구적이고 긍정적인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이제 그런 내용을 학습이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이 배경이 되어지면 성과가 나는데 어, 이런 성과에 놓고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성장을 도모하게 될 때 지속적이고 완전한 개인과 조직의 잠재력, 보다 정교하고 다양성 있는 복잡성에 적절한 대응 이제 이렇게 자기를 변화시키는 자기 개발까지 이제 이어진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교육이나 훈련과 학습이라는 것은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다? 자기 개발에 있다. 자기 성장에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업에서 인적 자원을 놓고 하는 교육 훈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이제 뭐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일본 교재에서 참 좋은 사례를 하나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제 이게 뭐냐니까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제 비유를 들어서 했던 동굴의 비유라는 겁니다. 동굴의 비유다. 어, 어떤 동굴에 어, 사슬에 묶여서 오랫동안 박혀 있으면 머물고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빛을 보느냐? 자기 뒤에서 내 눈으로 보는 게 내 뒤에서 비춰지는 형상들이 이제 화면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동굴에라는 형상 안에서 갇혀서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렇게 되어지면 상당히 이 어둠의 세계죠. 여기서 벽면의 그림자의 재수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갇혀있기 때문에 이 밖에서 쏘는 이 빛에 따라서 이 벽면의 그림자 재수들을 막 그림자만 날 보고 사는 겁니다. 이 동굴에 갇힌 군상이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빛의 세계를 전혀 풍부를 못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것만 계속 보고 있어. 어둠의 세계 속에서 이 그림자의 세계만에 갇혀 있으면 인간은 어, 이게서 말했듯이 뭡니까? 눈에 비춰지는 보여지는 것들만 보기 때문에 뭡니까? 실제로 햇볕의 진면목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인간은 동굴 밖으로 나가야 된다. 어둠의 세계를 벗어나서 빛의 세계로 가야 한다. 이제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이제 비유를 들었던 게 동굴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뭘 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뭡니까?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의 반증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갇혀 있는 내 자신의 고정관념 또 내 자신의 어떤 편견으로부터 계속 그 갇혀 있는 그 동굴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깨어야 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부분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교육이죠. 훈련 받아야죠. 새로운 것을 알려고 계속 학습을 해야 되겠죠. 조금 더 크게 보면 뭡니까? 앞에서 봤듯이 자기 개발을 멈추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면 새 사슬을 끊고 밖으로 나갈 것이냐?
환상과 그림자만 보지 말고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라. 눈을 떠라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뭐 학교에서 여러분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이제는 실제로 졸업하고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이라는 공간에 딱 하면요. 갇혀 있을 가능성이 그 조직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학습이라는 겁니다. 교육을 받거나 어떤 교육 장면에 여러분을 노출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인간은 뭡니까? 학습하고 훈련하고 교육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해야 조직 가운데서 필요한 인간이 되어지고 조직을 주도할 수 있다. 그림자와 환영에서 벗어나서 더 빛을 제대로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 빛의 세계에서 정말 자신을 계속 해야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동굴의 세계는 이 동굴의 비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굴 밖으로 나가라. 그리고 내 눈으로 태양을 봐라. 그림자만 보지 말고. 이제 이런 비유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교육 훈련과 관련돼서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고 보고요. 여러분이 실제로 이 학습하는 태도나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자세를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자기 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그냥 공부하고 끝 이거 큰일 납니다. 지속적으로 현장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될 때가 교육하고 학습하고 훈련이 더 필요한 때가 현장에 가서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업에서도 또 거기에 부응해서 왜 조직이 살아야 되니까 기업도 이런 교육, 훈련, 학습, 개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자, 교육을 어떤 게 있냐? 여기서 이제 이게 워크 에리어하고 펑션을 한번 봤을 때, 오늘 이제 교육 훈련이 왜 중요하냐? 이제 여기서 여러분 책의 그 304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날 시대가 디지털 시대인데 이런 디지털 시대의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입니다. 오늘날 진짜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죠. 그러면 3년 전, 5년 전에 사용했던 툴들이 오늘날 전혀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 3년 후, 5년 후 잘 예측이 잘 안 됩니다. 어느 정도가 변혁이 되어질지. 이런 시대가 되어지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 그 책에도 나와 있는데 스킬 갭이 생겨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킬, 기술의 현실에서 요구하는 기술하고 내가 가진 기술 사이에 갭이 생기는 거예요. 갭, 차이가. 그러니까 이 차이를 메꾸지 못하면 인간은 도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어떻게 이 갭을 맞추어 갈 것인가를 놓고 이제 교육 훈련이라는 게 주어지죠. 크게 두 가지인데요. complexity of work, 이제 업무의 복잡성이 낮고 높고요. 오른쪽은 이게 보니까 펑션, 워크 에리어인데요. 기능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 업스킬이라는 게 있죠. 이게 업스킬. 여기 업스킬 요 부분, 요 업스킬이라는 부분이 있죠. 요 업스킬이라는 것은 한번 여러분 또 보면 아까 있지만 이 스킬의 갭, 이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 교육인데 이 방향을 업스킬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업스킬링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여러분 그 책에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업스킬링은 같은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복잡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술에 대한 수직적인 심화. 여기 기술에 대한 이 수직적인 심화의 어떤 교육을 갖다가 업스킬링. 그 다음에 리스킬링은 뭐냐?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보시면 어, 리스킬링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직무, 기능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기능 1, 2, 3, 4 이렇게 기능이 많아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직무 및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수평적인 확대를 리스킬링. 자, 요약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 훈련을 할 때 두 가지인데 아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오늘 가만히 있으면 도태된다. 왜? 스킬 갭이 생긴다. 그럼 이 스킬을 놓고 우리는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 교육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업스킬링이 있고 하나는 리스킬링이 있다. 이건 이제 수직적인 교육이고요. 기술 교육이고 이거는 수평적인 교육이다. 이제 훈련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업스킬링은 뭐라고요? 업무의 복잡성, 점점 정교해지고 복잡성이 증가되는 쪽으로 하는 교육을 업스킬링. 그 다음에 기능이 점점 부과되어져 가지고 다른 분야까지 연결시킨다. 이런 분야까지 할 수 있는 교육을 갖다가 리스킬링이라 한다. 이 두 가지 이제 축을 놓고 오늘날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이 두 가지의 합. 업스킬링과 리스킬링이 같이 가야 되는 이런 쪽으로 이런 방향으로의 어떤 교육, 이 스킬 교육의 교육 훈련과 개발의 어떤 전략적인 방향성이 이렇게 형성되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조금 이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향으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 갈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게 보면 이제 이런 방향은 이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이와 같은 교육 훈련,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느냐. 자, 여기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첫째는 개인의 경쟁력 개발과 고용 가능성을 위해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날 평생 직장이라는 것은 좀 어렵죠. 그죠? 한 직장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되어도 자기의 고용 가능성을 놓고는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교육 훈련이 개인의 경쟁력과 고용 가능성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 글로벌리제이션. 요즘 이제 시장 자체가 글로벌 시장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우리 회사에서만 이거 안 통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경쟁도 어려운데 이제는 전 세계 기업과 경쟁을 해야 되죠. 국제화. 그다음에 기업 경쟁력의 어떤 강화. 여러분 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기술 및 지식에 대한 진보화 계속 뒤처지는 이것만 가지고는 어렵다. 그다음 이제 신기술이 계속 도출되고 있다. 또 시장에서는 고객 서비스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고고객을 위한 교육훈련. 고객들이 점점 욕구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 고객들을 어떻게 좀 고객을 위한 훈련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지식경영, 나레지 KM이라고 그러죠. 나레지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흡수합평. 이것도 이제 요즘 일반화된 대세가 됐잖아요. M&A. 흡수합병이 되어지는데 나는 내 것만 할래. 불가능하거든. 그게 막가기금 계속 자기 변화를 시켜가야 되겠죠. 이게 이런 의미 때문에 이제 이런 배경 때문에 기업의 어떤 교육 훈련 또 어떤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게 돌아가야 되느냐.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이제 요거를 좀 하나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그러니까 교육훈련 체계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교육훈련을 시키는 요런 기본 틀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윤곽만 설명하고 다음 주에 좀 설명할 텐데, 이제 교육훈련이 필요성, 먼저 이걸 이제 전제를 해야 되겠죠. 필요성. 교육의 필요성 부분. 필요성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필요성인 것을 목표와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평가하고. 이것이 이제 대세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 교육훈련이 되어지는
전체 윤곽이다, 시스템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 이 앞에서 봤던 이 오늘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교육 훈련이 또 어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거나 신기술의 어떤 개발이라든가 또 어떤 고객의 어떤 요구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속 기업은 다이나믹하게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체계로 해야 된다. 이제 요 필요성, 측정, 전달, OJT 요구. 요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또 다음 주에 학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